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시간을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후 9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 때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오늘 강좌를 어떻게든 하나 찍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생존의 지의 46번째 이야기죠. 마이너 창업 리그에서 살아남기라는 시리즈를 기획을 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1번 마이너 스타트업의 단계별 마케팅 전략입니다. 1번이라고 적었지만 엄밀하게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이거 이전에는 0번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시리즈는 그렇게 오래 끌 생각은 없고요. 이제 1단계 단계별 마케팅 전략을 끝내고 R&D 전략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끝낼 거고요. 참고로 지금까지 했던 강좌들에 대한 콘텐츠는 몇 가지 사례를 더불어서 아마 책자로 한번 전자책으로 출판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 시기는 한 12월 중순쯤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쯤 혹시 출판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강좌는 총 3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0번 마이너에게 스타트업이란이라는 얘기는 지난주에 제가 한번 강의를 진행했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마이너 스타트업의 단계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저번이랑 똑같아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너무도 긴 시간 동안 잡설과 함께 풀어내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떤 획기적인 해안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쯤은 되살려서 복기를 할 만한 그런 내용들,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당연한 얘기들을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뭐 과감하게 지금쯤 그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더 유익한 강좌를 들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저번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길게 풀어서 재미없게 풀어내는 게 오늘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걸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꾸준한 노력과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부족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결국에는 이게 똑같은 얘기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슈를 타서 확 끌어오르는 경우는 있는데, 뭐 늘 그렇지만은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운칠기삼이라고 하더라도 뭐 노력하는 자에게 운이 따른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 너무 뻔한 얘기도 사실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렇지만은 운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언젠가 찾아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운빨을 타고 내가 과연 박차오를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축적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을 정말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품 개발과 마케팅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제품이 있어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순서를 바꾼 이유는 결국에는 기술을 너무도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실제로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걸 스스로가 정해놓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기대도 하지 않는 형태로 그 내용들을 풀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빛을 받지 못하고 자식 새끼와 같은 그런 기술을 놓쳐버리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고객들과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마케팅, 영업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냥 연구개발이나 개인의 취미를 위한 제품 개발이 아니고 정말로 시장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말 그대로 돈이 될 만한,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지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그런 그 방향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기술 개발을 어떻게 단계별로 할 수 있는지, 마이너 창업 리그에서 부족한 자원과 부족한 뭐 시간, 그 다음에 인력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단계별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제품 기획에 있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시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이런 종류의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한 게 꽤 됐고요. 실제로 많은 창업자분들한테 얘기를 한 경우가 꽤 시간이 오래됐어요. 근데 어떤 창업자들은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뭔가 좀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자기 사업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되게 짜증도 많이 내시고 뭐 실망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 회사에서 부족한 게 기술이고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스루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드려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 있는 기관에서 그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엔지니어니까. 근데 제 입에서 마케팅 얘기가 나오고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고객의 니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저 인간은 공학을 전공이고 공학 박사까지 땄던 사람이 연구나 열심히 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얘기는 할 것이지 왜 같지 않게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해야 할 정도면 도대체 그 회사의 상태가 얼마나 그 위험한 상태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해야 될 정도면 도대체 다른 데 가가지고 어떤 멘토링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러냐 라는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퍼져 있는 기술 스타트업의 R&D 곡선입니다.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그렸고요. 뭐 어차피 이 곡선은 뻔한 곡선이니까요.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 아이템 보면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R&D로 이어지고 뭐 기술 이전이 돼서 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성공돼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뭐 요런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비용이 추가되는 라인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안에서 이제 이 비용을 메꿀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외부로부터의 자금이 조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요 시점에서 심각한 데스밸리에 빠지게 된다. 그게 이제 이 기술 스타트업의 R&D 곡선에서 많이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요 시점쯤에는 어떤 식으로든 매출을 발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요 시점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술 스타트업의 R&D 곡선은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똑같은 데스밸리 곡선인데 이거를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초기 창업자로서 이 마이너 창업 리그에서 사업을 한다고 겪었을 때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요소와 한번 맞물렸을 때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아마 여러분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진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아이디어의 어떤 타당성을 검증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나름대로 꾸미겠죠.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을 하시고 다행히도 여기 선정이 된다 그러면은 요 시점쯤에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사업자 등록이 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도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뒤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완수를 한다면은 제법 그럴듯한 시제품이 하나 나와 있을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아니면 청년 창업 사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청창사라고 하는 이런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평균 7천만 원, 최대 1억 원의 지원 자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 이후로 한 8개월 정도도 생존을 할 거예요. 그 생존을 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회사의 방향성이 잡히고 어떤 기반이 잡혔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회사의 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그 R&D를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디딤돌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R&D 지원 사업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요 초창폐 청창사에서 디딤돌로 이어지는 요 사이에서 아마도 여러분이 굉장히 운이 좋고 진짜로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팁스라고 하는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꿈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게 되겠죠. 팁스를 실제로 받게 되면 사실 이 곡선 자체가 그래도 조금 많이 완만해져요. 왜냐면은 어쨌든 10억 원이란 자금이 투입이 되니까 그래도 회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시점이 넘어가고 요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투자 유치나 매출을 발생시켜서 벤처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은 예창폐, 초창폐, 디딤돌을 거쳐가면서 여러분이 기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로스들, 쉽게 얘기해서 비용을 계속 메꿔야 되는데 이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서 디딤돌까지 성공적으로 타지 못한다 그러면 예창폐가 되는 시점에서 초창폐가 되는 시점에서 디딤돌에 탈락되는 그 시점부터 회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바로 데스밸류로 바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R&D 곡선에서 생각하는 데스밸류와 다르게 초기 창업 기업의 데스밸류는 굉장히 빨리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해외에서는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 없거든요. 사실 이 정부 지원 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창업 자금을 주는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이걸 그냥 돈을 주니까 사업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시작을 하거나 일단 돈 받고 시작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예창패가 끝나는 시점에 초창패가 끝나는 시점에 적절한 자금원을 못 찾고 매출도 못 찾고 그렇다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없고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불과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데스밸리로 훅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시점쯤에는 어떤 분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겪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폐업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힘들고 힘든 기업의 시기를 기업 운영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 안에서 다행히 또 살아남으면 다행이지만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초기 창업 기업의 데스밸리라는 게 존재를 해요. 정부 지원 사업에 따라서 생기는 데스밸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창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가 그 뭐냐 예비 창업 패키지를 그 컨설팅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컨설팅 기업들이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CEO 출신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컨설팅 업체를 구성을 했다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 업체를 하고 있는 CEO들은 기존에 하던 회사들은 어떻게 했길래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까? 혹은 지금 회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한가하길래 여기에 모여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끔 해봤거든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도 결국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끝나고 남들 컨설팅 해주겠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한 번쯤 이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마이너 창업 리그에서의 단계별 마케팅 전략은 뭐가 있냐?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있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을 못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여기 나와 있는 6가지의 단계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작을 해봐야 아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든 질러내고 뭔가 저지르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당연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가서 뭐라도 해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예전에 어떤 강좌에 갔을 때 강의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개발은 어떻게 하고 목표 시장도 정했는데 마케팅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한 발을 내딛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조차도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되게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내용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를 생각을 해봤고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는 마케팅,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오픈 베타 서비스,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쪽도 있지만은 하드웨어 쪽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끼리 모이는 협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법,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방법, SNS나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 이 2개는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게 좀 유튜브 쪽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이렇게 세션을 나눴어요. 자, 일단 현장 마케팅입니다. 뭐 말 그대로 나가서 뛰는 거죠. 그냥 발로 뛰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만나고 설명하고 뭐라도 하나 해보고 명함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응답 없는 메아리에 익숙해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진짜 내가 한 달, 2달에서 안 되거든요, 이거. 계속 응답 없는 메아리에 익숙해질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방법이 제가 늘 얘기하는 축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제가 보통 이런 예를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카페 창업을 합니다. 처음에 신장 개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카페를 끌어 모아야 우리 카페가 이렇게 좋고 우리 카페 음식이 이렇게 맛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는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처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생각을 하냐면은요, 이만한 쟁반에다가 요만한 컵들을 요렇게 갖다 놓고 그 컵에다가 이제 커피들 요렇게 따라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출근 시간에 한 잔씩 논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논아주고 사람들에게 계속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첫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 맛보면서 인지를 좀 하게 되고, 그날 오후에 뭐 이렇게 좀 들리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현장 마케팅이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잠깐 이제 반짝하고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면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커피를 잘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것만 노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별 진상 고객들도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정작 카페에 오는 사람들은 별거 없고. 그러니까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언젠간 좋아지겠다는 생각으로 한 4주에서 5주차 지나가게 되면 이제 현타가 옵니다. 더 이상 이걸 해야 될 의무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365일을 하잖아요. 1년을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아침에 그 커피에 대한 시음을 하잖아요. 사실 그거 원가 별로 안 나가거든요. 그걸 365일을 하면은요, 그게 힘이 돼요. 그 자체가 어떤 우리 카페의 힘이 됩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정말로 정말로 피곤한 아침에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던 길에 그 커피 한 모금에 힘을 얻고 굉장히 많은 기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카페의 단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인 것 같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똑같은 시간에 365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쌓이는 온갖 진상 고객들은 다 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페 사업을 하면서 손님을 만나는 그런 그 업종 중에서 카페나 식당, 편의점 이런 종류가 거의 그 멘탈 에너지 무너뜨리는 데는 거의 막장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뭐 많은 사례들은 봤으니까 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꿋꿋하게 해내는 사람은요, 진상 고객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많은 단골 고객들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무식한 놈이라고 하실 정도로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365일하고 2년을 한다, 3년을 한다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처음에 할 때는 저는 효율성을 그 극도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근데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참 저렇게 저 답도 없는 짓, 저 효과도 없는 짓을 왜 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게 6개월하고 1년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결국에는 너는 안 했지만 나는 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실제로 비슷한 종류의 현장 마케팅은 아니지만 비슷한 종류의 어떤 축적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오늘 할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무식한 짓거리를 시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존경해줘야 돼요, 그분들은. 그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법들을 좀 알고 계시고요.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마케팅을 하고 계속 명함을 돌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무한한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은 한 달, 두 달 정도에는 현타가 올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일 수도 있지만 그걸 1년을 하고 2년을 한다면 반드시 어디선가 응답은 옵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많이 지켜본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시고 행하면 좋은데요.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은 다소 무식해 보여도 실제로 이렇게 꾸준하고 끈기 있게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있다. 만약에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영업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거 하나만큼은 조금 조언을 드릴게요. 점심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저녁에 만나서 뭔가 뭐 접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는 뭐 그게 어떤 접대가 됐건 간에 결국 술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심도 있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특히나 처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술이 먹고 싶을 때 만나야 되는 사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걸 정말 잘하는 분들은 또 잘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심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은 저녁 때처럼 그렇게 긴 시간을 쓰진 않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누군가와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밥 먹을 때만큼 사람이 또 느슨해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여러분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점심 약속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분명히 점심 약속을 할 거거든요. 그때 가볍게 밥 한 끼 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우리 회사에 필요한 뭔가가 쌓이게 됩니다. 이거는요,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현직에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커피보다도 우리나라는 밥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영업을 해야 되는 분들은 점심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진짜 기술 개발하기도 바쁘고 뭐 하기도 바쁘고 뭐 하기도 바쁘면 그래요. 그거를 조금 더 뒤로 밀어놔도 되지만 관계업자나 어떤 업계의 누군가와 항상 점심은 누군가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은 그게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1년에 100번은 넘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베타 서비스죠. 베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시제품이 양산에 준할 정도로 나왔을 때 그 서비스가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샘플을 사람들한테 뿌려놓고 그 어떤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보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아이템의 단점을 발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와 동시에 실제로 우리 회사의 존재나 아이템의 존재를 외부에게 미리미리 알려줄 수 있는, 즉 본 서비스가 언제 나올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꾸준함과 연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들어가는 모 사이트를 보면은 뭐 어떤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이제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데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게시판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데는 사람들이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뭐 가봤자 광고글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올리면서 계속 상단에 이렇게 그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베타 서비스 새 버전 나왔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선착순으로 뭐 무료로 이제 쓸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존경스러우면서도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거를 계속 잊혀지지 않고 올라오다 보면은 저같이 그런 어플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클릭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365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달 동안은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석 달째쯤 되면은 그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이 양반은 뭐 하는 양반인데 뭐 계속 이렇게 올려,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거기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한번 받아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게 설사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피드백 한 번이라도 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라도 한 번쯤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악플과 민원에는 좀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요소를 실제로 쓰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 아이템을 키워준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에 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원래부터 좀 성격이 모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말을 곱게 안 해요. 뭐 말을 곱게 안 하는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곱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원 같은 것도 보면은 막 나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전혀 다른 의도로 하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한 번쯤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이 사람이 왜 욕을 했을까? 왜 민원을 넣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우리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계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악플러 같은 경우는 원래 뭘 하더라도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각자 알아서 현명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혹시 저한테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효과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베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오픈을 하는 것보다는 클로즈드에서 오픈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오픈이 되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얼리 어댑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의 제품이 방향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좀 검증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클로즈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아이템의 방향성이 잡히고 특성이 잡히면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무난한데 이것도 뭐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픈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뭐 보상이라고 하는 거 뭐 선착순 몇 분께 뭐를 드립니다. 뭐 무작위로 추첨해서 뭐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좋은 보상일 수도 있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 프로모션 코드도 되게 좋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이거 썼으니까 자유롭게 써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 희소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쓴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 하루만 뭐 프로모션 코드 20개 뿌릴 테니까 이걸 하시면은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생각에는 뭔가 이 무료라고 하는데 남들은 무료가 아닌데 나만 무료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딱 끌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코드를 막 받아가지고 쓴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뭔가 무료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댓글이나 이런 피드백 같은 거를 또 잘 주세요. 뭐 안 주는 사람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프로모션 코드를 계속 뿌리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무료로 뭔가를 하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뭔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무료 베타 서비스가 그렇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서비스들은 어쩌다 한번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갑자기 초심을 잃었네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내가 그 앱 개발하는데 들인 시간이 얼만데,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들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얼만데 그거를 유료화 시켰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초심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외로 사람들은 그 이전에 받았었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익숙해지는 그런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뭔가 달라진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굉장히 그 반감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모션 코드를 뿌리는 거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 서비스가 절대 무료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타 서비스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뿌리는 거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심어주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국 언젠가는 이게 유료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망고의 진리를 알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타 서비스를 여실 때는 그냥 무작위로 뭐라도 일단 사람들이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무조건 저렴하게 무조건 무료로 이렇게 뿌린다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더 현명하게 사람들하고 고객들하고 잠재적인 고객들하고 암묵적인 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뭐 프로모션 코드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선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조금 애매모호한 건데요. 이제 협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뭉치면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망고의 진리. 화살 하나하나를 꺾을 수는 있지만 세 개를 꺾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서비스 단독으로는 그렇게 큰 힘을 갖지 않지만 거기에 연계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를 팔고 있지만 사람들은 빵하고 같이 먹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그렇다고 제빵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근처에 있는 제과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팝업 스토어 같은 걸 열 수도 있고, 뭐 가장 흔한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 커피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저희 빵으로 몇 퍼센트 할인해 드립니다. 아니면 여기서 산 빵은 저희 커피 이 카페에서 자유롭게 커피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그런 그 연합을 하는 협업을 하는 이런 클러스터링을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조합으로 구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소상공인 안에서는 실제로 이 연합 브랜드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영상 광고를 찍고 싶은데 그 동영상 광고를 혼자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5개의 비슷비슷한 앱을 만드는, 아니면 5개의 연관되는 앱을 만드는 그런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로 이런 앱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그 외부에 홍보를 하는데 그걸 한 업체에 맡겨서 조금 싸게 하나의 그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영상 하나만 보는데 그 안에 5개의 앱들이 들어가 있고 각각의 이제 앱들의 장단점을 볼 수가 있게 되니까 실제로 업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적으로 그 우리 회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랑 같이 해서 뭔가 같이 이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효과, 그 다음에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동시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하나하나 봐야 되는 그 앱의 소개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동방선장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 사실은 파트너라고 하는 거를 기업의 파트너가 아니고
그 어떤 기업 안에 팀원으로서의 파트너가 아니고 그 실제로 기업 간 파트너, 즉 우리 회사와 같이 계속 이제 상생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을 계속 하나씩 두 개씩 만들어가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가끔 가다 밥 먹고 힘들 때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도 좋지만은 실제로 일 자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좋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계속 하려고 이제 막 정책적으로도 만들어내고 뭐 클러스터 사업이네 뭐네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해관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클러스팅을 하는 건 정말 초기에 큰 도움이 되는데 다만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확실하게 좀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결국에는 서로 그 회계 처리도 따로 하는 각자의 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각각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서로 이제 다른 사정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동시에 이제 홍보를 했는데 여긴 잘 되는데 여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요게 이제 조금만 삐끗해도 되게 불편해지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의 어떤 감정의 고리라도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사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대신 이제 서로가 조금 부족할 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혼자서는 크기 힘들지만 셋이 모이면 정말 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근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주변에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잘 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팀들 중에서도 있는데 또 아닌 팀들도 많아가지고 뭐 요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커뮤니티 운영이죠. 뭐 예를 들어서 카페나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면서 혹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에 참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핵심 인력으로 점점 성장을 해서 나중에 제가 사업을 합니다라고 해서 짜잔하고 나오는 방법인데요. 이제 좋은 방법은 어쨌든 목표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자주 가는 카페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카페 있어요. 세차 카페가 있는데 제가 세차를 취미로 하는데 아주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는 전혀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세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카페에 가보면은 정말로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사업적으로 이제 세차장을 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일단 시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어떤 걸 바라는지 알고 본인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화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기 때문에 또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의 가치를 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뭐 그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에 계속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글도 올리고 뭐 고민한 것도 올리고 막 해가지고 점점 더 인지를 높이게 되면은 또 정모 같은 것도 자주 나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일을 나중에 서비스가 런칭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소개해가지고 1차적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끈기와 인내의 싸움이에요. 정말로 더럽게 힘듭니다. 제가 이거 참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 써도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로 더럽게 힘들어요. 저는 카페를 운영해 본 적은 없는데 뭐 페이스북 같은 거조차도 처음에 해보겠다고 들어가다가 깔짝대다가 그만둔 적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 성향은 너무 안 맞거든요. 뭔가를 꾸준하게 옮기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하고 정말 너무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10시 넘은 시간에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정말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저도 때려치고 싶은 적 있었어요.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무한한 끈기와 열정이고 뭐고 간에 정말 때려치고 싶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버덜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면은요. 정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꿋꿋하게 버틴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는 노력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의미 없는 짓이고 미친 짓이고 현타가 오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게 6달, 1년, 365일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제대로 미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다른 거 하나는 몰라도 그 끈기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 시점이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려는 사업은 조금씩 그 가치를 가지고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것들이 절대 헛된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4번은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이제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제 SNS가 있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 외에 뭐 트위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고요. 요거는 좀 하시려면은 제가 정말 표현을 완화시키고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꾸준하게 남의 관심을 받는 것에 익숙하다면이란 표현을 썼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관종기가 충만하다면, 쉽게 얘기해서 남의 관심을 받는 거를 즐길 수 있다면은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마케팅 방법이죠. 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약간의 허세만 좀 있으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조금 성향이 다른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처럼 좀 일상적인 얘기들을 꾸준히 올려주면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허세 충만하게 좀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획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도 되게 좀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뭐 말 그대로 정말로 더럽게 힘듭니다. 하다 보면은 심지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악플도 진짜 많이 달리기 때문에 무한한 끈기고 열정이고 정말로 때려치고 싶을 때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관심종자의 어떤 그 기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관종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첫 강의를 했을 때 제 얼굴을 보고 알았거든요. 첫 강의라는 제 얼굴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그 5mm도 안 되는 카메라 렌즈 앞에서 저렇게 즐거운 표정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유튜브를 적어도 제가 앞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뭔가 이렇게 그 돌아오는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이렇게 계속 있어도 저 혼자의 즐거움으로 조금 오래 할 수는 있겠구나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뭐 정말 하기 싫어서 때려치고 싶었을 때가 없었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악플인데요. 근데 뭐 악플조차도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그거 외에 악플이 정말 심하게 달린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뭐 또 이제 다른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잘 한번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다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건 한번 시작하면은 정말 꾸준히 가야 돼요. 이 꾸준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어쩌다 하나 올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정해진 시기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반드시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제가 제시하고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거, 축적이라고 하는 거죠. 축적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뭐 음식 맛집 플랫폼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맛집을 다니면서 음식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로 올릴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지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맛집에 대한 그런 인스타를 하나씩 두 개씩 올리다가 보면은, 꾸준하게 올리다가 보면은요, 2달, 3달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의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사진들이 같은 포맷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한 몇십 개가 쭉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고 자산이에요. 그 자산이 쌓이면 어느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이거는 사진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맛집에 대한 정보들이 쫙 있는 곳이나,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점점 더 이제 따라가게 되겠죠. 그 시점쯤 됐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독자적인 맛집 플랫폼 같은 걸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고객들을 그쪽으로 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한 달, 2달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은 돈이 안 되고 수익이 안 나더라도 한 1년 정도 쌓는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어떤 것들에, 어떤 콘텐츠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어떤 콘텐츠는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싫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원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방법이에요. 가성비도 좋고. 다만 정말 더럽게 힘들고요. 악플도 많고요. 좀 힘든 거는 맞습니다. 이 멘탈이 좀 단단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죠.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직관적인 마케팅 방법이죠. 뭐 요즘에 유튜브는 다 보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통 이제 회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쓰는 경우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정보들을 보면서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는, 말 그대로 홍보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및 회사 소개는 홍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많이 안 나와도
뭐 누군가가 우리 회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다. 뭐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뭐 이런 펜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그 펜은 어떤 거예요라고 해서 제가 샘플을 보내줄 순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 회사의 제품들을 계속 찍은 그런 영상들을 갖고 있는 유튜브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거기에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서 걸어주는 거죠. 우리 제품은 이런 걸 하고 있는 제품이고 우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인데 관심 있으면 얘기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일을 뿌릴 때 그런 기반 자료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품이나 회사 소개는 사람들이 굳이 구독을 하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독자 수나 뭐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우리 회사를 남들에게 인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직관적이고 또한 요즘과 같은 비대면 시대에 가장 돈이 안 드는 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회사 소개 같은 그런 콘텐츠들은 만약에 제대로 찍는다 그러면 좀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 제대로 하나 찍어 놓으면 되게 좋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안에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고, 어디선가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만 받아서 찍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체가 콘텐츠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유아용품인데 그 유아용품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유아용품 컨텐츠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막 사용기 같은 거 하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수는 있죠. 뭐 진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 그냥 광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나름 되게 뿌듯한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하나의 사업화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역시 정말로 더럽게 힘듭니다. 그리고 유튜브는요, 이 외부에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이 정말 정말 치사스러워요. 일단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보통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꼬박꼬박 올려줘야 외부에 노출이 그만큼 많이 되더라고요, 경험상.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확 유입이 되진 않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계속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터지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모든 유튜버들이 대부분 그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유튜브에 관련된 뭐 컨텐츠 제작이나 장비에 대한 얘기는 저 나름대로 컨텐츠 준비하고 있고 책도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만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절대 장비질 먼저 하지 마세요. 예, 절대 장비질 먼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컨텐츠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비질만 하게 되면은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가로 유튜브 하기 이런 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마이크 사면 좋고요, 좋은 카메라 사면 좋아요. 망고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돈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절대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사면 좋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컨텐츠 제작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내 본업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장비질을 먼저 하는 거는 마치 뭐라 그래야 되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고가의 연필과 질이 좋은 종이를 먼저 사는, 질이 좋은 노트를 사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A4 용지 한 장하고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연필 한 자루만 있어도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장비질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만 정말 정말 그래도 내가 기본은 하는 유튜브를 찍고 싶다 그런다면은 여기 제가 동그라미 땡땡폰이라고 했는지 뭐지 아시죠? 그냥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는요, 닥치고 아이폰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그 추석 때 잠깐 컨텐츠 쉰다고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사이에 그 뭐 특별편 하나 만든 적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했던 게 있어요. 컨텐츠 정비도 하고 내부 시스템 정비도 했었지만은 그때 제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고가의 카메라들과 고가의 마이카드를 싹 빌려가지고 모든 영상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편집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확실히 돈은 거짓말하지 않더라. 그런데 유튜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단 아이폰 한 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더라입니다. 아이폰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돈 받은 적도 없어요. 저는 참고로 그 시기에 가장 싼 아이폰을 씁니다. 제가 아이폰 6S에서 벗어난 게 얼마 안 되는데 좋아요. 예, 일단 영상미도 가장 포멀하게, 그러니까 뭔가 다양성은 없는데 아이폰에서 뽑아주는 영상은 가장 또렷하고 가장 포멀하게 나오고요. 다른 거보다도 음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카메라들은 제가 써보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써보면은 이 음향이라고 하는 걸 정말 미묘하게 만지거나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원하는 음향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이폰은요, 그냥 디폴트로 찍어도 기본 음향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유튜버들이 아이폰만 가지고 쓰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다 돈을 들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저렴한 그 아이폰 SE나 이런 것도 충분하거든요. 너무 오래전 거를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한 그 정도는 어차피 휴대폰 바꾸면은 뭐 하이마트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투자하는 건 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괜히 쓸데없이 뭐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산다든지 뭐 무슨 뭐 몇십만 원짜리 마이크를 산다든지 그거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저는 한 10개월, 8개월 동안 저는 한 4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다 이거 운영했었거든요. 그 컨텐츠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서 마이너 창업 리그에서의 단계별 마케팅 전략은 아주 당연한 얘기를 복잡하고 길게 풀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쯤 되면은 대부분 고민하시는 게, 왜 마케팅을 먼저 얘기하냐? 제품도 안 나왔는데 마케팅을 해야 되냐? 그거 사기 아니냐? 제품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거는요, 안 만들 걸 전제 조건에 깔고 미리 돈을 땡기거나 상대방을 속이는 걸 사기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거는 실제로 지금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제품을 만들 테니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그 제품을 못 만든다 그러면은 약속을 못 지킨 거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사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어요.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열심히 마케팅을 해야 상대방도 이런 제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의 개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망설이는 분들은 본인의 도덕적 관념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그다지 먼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마케팅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반대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거 한글로 쓰기 힘드니까 must라고 영어로 적을게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는 알겠지만은 그걸 지금 적정선에서 해야지 여러분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고객들에게 내 서비스를 주고 내 제품을 줘서 뭔가 그 사람들을 행복해지게 하는 게 그 돈을 벌겠다는 사업의 취지에 앞서서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제품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고객들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유연성 있게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잔소리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엑싯, M&A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고 싶지 않은 회사는 남도 사고 싶지 않은 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엑싯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애초에 팔 목적으로 만드는 회사에 어느 정도의 애착을 갖고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팔려고만 생각을 하는 회사를 과연 남들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살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빠른 시간에는 엑시트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부심은 있지만. 자, 내가 사고 싶지 않은 제품은 남도 사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한 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항상 완벽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연구개발에서 도자기 장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려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이 고집으로 바뀌게 되면은 좋은 제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그게 제품이 좋은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고 외면할 수도 있고, 그 과정 동안에 희생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건 뭐라건 할 때는 어쨌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분만 덜 자면, 10분만 더 늦게 집에 간다면, 10분만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면, 10분만 점심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요, 절대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꼭 하세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하건 페이스북을 하건 사람을 만나건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만 명심을 하신다면은 그 일들을 하실 때 조금은 평안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포기하면 편하다. 조금 편하게 살고 조금 일찍 자고 싶고 잠 좀 더 자고 싶고 밥 좀 더 오래 먹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면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잔소리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거는 망고의 진리니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강좌의 끝은 채널 M&L Q&A 창구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 강좌를 듣고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이 Q&A 창구에다 항상 흔적을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및 문의사항 확인은 24시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집에 가면 24시 이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최근 들어서 정식 채널 이외에 사칭 사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많아지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뜨는 게 아니면은 제가 참여하는 게 아니니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